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다? 이 JSP에다가 모델2 방식을 적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코드는 어디서 처리하는 게 좋다? JSP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서블릿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화면에 보여주는 이런 로직은 어디서 처리하는 게 좋다? JSP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 현재는 무슨 구조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JSP를 하려면 JSP, 서블릿을 하려면 서블릿,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뭐다? ASML 로직에 특화된 녀석이에요. 녀석. 자, 그 다음에 서블릿은 뭐다? 일반적인 처리에 특화된 녀석입니다. 각각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쓰겠다. 근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활용해가지고 얘네 둘이 협업하는 방식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다? 모델2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JSP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서블릿이에요. 서블릿이라는 게 있고 JSP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서블릿 안에다가 막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막 정의를 해놔요. 데이터 처리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딱 필요한 데이터만 어떻게 한다? 필요한 데이터만 가공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주면 되냐면 바로 얘가 JSP라 했죠. 자, JSP한테 얘한테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뭐 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배구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공을 딱 이제 토스하죠, 그죠? 그럼 토스하면 자, 하늘을 위로 딱 올렸을 때,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넘어가면 상대방이 공을 바로 받죠. 바로 받지만 또 이제 리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시 줘가지고 톡 해서 다시 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서블릿에서 일단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여기서 넘깁니다. 그러면 넘기면 JSP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고, 만약에 JSP 내에서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 그럼 입력이 됐으면 JSP는 또 누구한테 보내주면 되냐면 바로 서블릿에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블릿 자체가 고객이 뭘 입력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서블릿은 고객이 예를 들어서 로그인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 입력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JSP가 그걸 입력받았으면 다시 누구한테? 서블릿에서 넘겨가지고 서블릿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유효성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도입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분한 서블릿 보게 되면 구분한 서블릿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럼 구분한 서블릿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처리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부적으로 여기 보면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게 있습니다. 리퀘스트 디스패처 보이죠?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쓰시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근데 이제 우리는 REQ라는 게 있기 때문에 REQ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REQ 여기도 get request dispatcher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게 문법이에요. 너무 길긴 하지만 요게 문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JSP 내에 있으니까 JSP 그 다음에 구구단.jsp2 구구단 2.jsp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얘가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넘긴다? 얘가 JSP 내에 있는 구구단 2.jsp한테 넘긴다. 근데 이런 거 지금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복사해서 만드는데 구구단 2.jsp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근데 이제 만들면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forward라는 게 있고 REQ 그 다음 RESP.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발송이에요. 발송. 해당 JSP 페이지한테 데이터를 넘긴다. 넘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데이터를 도대체 무슨 수로 넘기냐? 이 데이터를 지금 저장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넘기냐?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리퀘스트라든지 RESP라든지 내장 객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장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REQ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얘가 지금 아까 우리가 어제 getInt 파람 해가지고 get 파라미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REQ가 가지고 있는 내장 메서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어디서 확인하냐? REQ 컨트롤을 누르고 얘 들어가 보면 HTTP 리퀘스트 말고 얘 들어가 보면 굉장히 뭔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되나? 여기 있다. 자, 보면 async 리퀘스트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뭐 get method, get pass info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REQ에서 set attribute라는 게 있습니다. set attribute.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요거를 RQ한테 위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set attribute. 자, attribute라는 건 속성을 말하는 거고, set이라는 건 저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내가 limit라는 이름으로 리미트 값을 저장할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REQ 해가지고 set attribute라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number라는 이름으로 10을 저장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면 되냐면, get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참고로 리퀘스트라는 내장 객체는 서블릿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JSP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공한 서블릿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일단 뭐한다?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시켜 놓으면 그걸 누구한테 토스를 시켜주면 JSP한테 토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set attribute를 통해서 이런 걸 key value라고 합니다. 키값, set attribute는 무조건 키값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키값 형태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했을 때, 여기다가 set attribute는 얘가 데이터를 가공했으니까 뭐예요? 이 JSP한테 그 가공한 데이터를 토스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JSP한테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JSP에서 여기 도착한 데이터를 뭐한다? 꺼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꺼내서 사용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뭐한다? 화면에 맞게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뭐예요? 구구단 2한테 데이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할을 얘한테 위임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는 거는 얘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얘는 데이터 처리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지금 한 게 리퀘스트의 정보를 담는다. REQ UEST 리퀘스트의 정보를 담은 거죠. 그죠? 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어디서 지금 구구단 2라고 만들었죠? 구구단 2.jsp에서 해당 내용을 꺼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뭐 해야 된다? 꺼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꺼내오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도 어차피 단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RQ 한 다음에 뭐 get into 파람을 여기서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지금 우리가 set attribute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했죠. 그죠?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리퀘스트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QUEST. 자, 리퀘스트 씁니다. 자, 그러면 가져오는 건 뭘까요? get이죠. attribute.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이름으로? 단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자,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근데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써야 됩니다. 문법을 헷갈리지 마시고. 잘 써야 돼. 오타 없이. 자, 지금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러니까 get attribute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범용적인 저장소는 항상 오브젝트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단 리미트 10, 야, 지금 10 보면 요 앞에 뭐 붙었죠? 5 붙었죠? 이게 5가 뭐냐면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무조건 값을 저장할 때 얘는 set attribute가 그러면 오브젝트로 저장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 컨트롤 누르고 얘 클릭해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브젝트 적혀있죠. 그죠? 무조건 set attribute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얘는 키니까 스트링이고 매개변수를 받을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꺼내올 때 어쩔 수 없이 앞에다가 형 변환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얘는 굳이 인티저 파스인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트 이렇게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 쓰기 전에, 얘를 일단 쓰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하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9구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파라미터랑 당연히 리미트는 넘겨줘야 돼요. 안 넘기면 디폴트 밸류에 9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자, 입력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9구단 JSP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써주면 된다? 그냥 9구단이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파라미터를 쓸 거다 하면 그거에 맞게 파라미터 써주면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RQ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굳이 쓸 필요가 써도 되지만 안 써도 크게 상관없죠. 자,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다? 재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재시작하세요. 그냥 과감 없이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련을 버리세요. 강사님 이거 안 되는데요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잘 나오죠. 그렇죠?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데이터를 열심히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데이터를 이 서브 세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뭐 했다? set attribute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키값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set attribute를 통해서 우리가 키값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그 가공되어 있는 데이터, 지금 우리가 set attribute를 통해서 데이터를 일단 가공을 해야죠. 단과 뭐 리미트라든지 여러 가지 값들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일단 뭐 리퀘스트 디스패처 리퀘스트라는 거, 리퀘스트 디스패처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했다? 여기서 보면 코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얘한테 토스한 거예요. 배구 제가 생각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즉 공을 토스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머지 처리는 너가 해라. 나머지 처리는 너가 해라. 그러면 나도 나머지 처리는 너가 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서 받은 데이터를 뭐 하면 된다? 우리가 get attribute를 통해서 데이터를 뭐 한다?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어쩔 수 없이 형 변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뿌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모델 2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int number라는 것도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뿌려봤는데, 자,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를 받아오려면 여기다 number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제가 h1 써볼게요. h1. 그 다음에 %는 % 여기다가 number 써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아까 제가 여기서 지금 저장한 게 10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뭐가 나온다? 자, 10 나오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set을 통해서 키, 그 다음에 값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9구단 2에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get attribute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내가 손쉽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구나. 근데 나중에 이것조차도 굉장히 편하게 바꿀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손쉽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꿔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뭐다? 모델 2 방식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9구단 JSP의 모델 2 방식 적용. 됐습니다.